아빠, 우리 또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학교 그만두래요. 수업료도 없다고. 얘들아. 좋은데 우산 아래로 들어오렴. 아빠, 우리 또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학교 그만두래요. 교복을 입은 쌍둥이들이 아들의 무덤 앞에서 상장을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회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현우야, 9년 전 죽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아빠가 보면 기뻐하실까? 우리 또 잘했는데. 쌍둥이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구지? 왜 내 아들 무덤 앞에서 울고 있지? 과연 이 쌍둥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현우의 무덤에서 들렸으니까요. 아이 둘은 서로를 꽉 붙잡고 눈을 피하지 못한 채 떨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매와 인매가 현우의 어린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회장이 한 발 다가서는 순간 눈 밟는 소리가 났고 아이들이 화들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준아, 가자. 들키면 끝이야. 서준이 동생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두 아이는 상장을 움켜쥔 채 눈보라 속으로 달렸습니다. 회장이 뒤쫓으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휘청. 그 사이 아이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상장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젖은 종이가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상장 뒤에 종이가 하나 더 접혀 있었습니다. 번진 잉크 사이로도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학생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그리고 그 아래 더 잔인한 한 줄. 자퇴 권고 비공개 처리 가능. 전교 1등이 왜 자퇴를 강요받지? 게다가 방금 그 아이들은 분명히 현우 무덤 앞에서 아빠라고 했습니다. 상장 뒤엔 자퇴서까지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엔 이미 김미영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회장은 상장과 통지서를 가슴에 넣고 현우의 묘비를 한 번 더 쓸어내렸습니다. 현우야, 너 마지막에 뭘 숨긴 거야?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비서, 지금 당장 저 아이들 찾아. 자퇴서에 찍힌 엄마가 누군지부터 확인해. 그런데 그날 밤 윤비서의 첫 보고서에 적힌 이름은 아이들 엄마가 아니라 H그룹 재단 관계자였습니다. 회장은 묘지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난로 옆에 앉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최만식이라는 이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명함을 내밀자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중학생 아이들 봤습니까? 쌍둥이 남자아이 둘입니다. 봤습니다. 30분 전쯤 교복 입은 애들이 올라갔습니다. 그 아이들만 왔습니까? 최만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20분쯤 먼저 와서 주차장에 있다가 애들이 올라간 다음에 내려갔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회장이 수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 비서가 1시간 안에 옵니다. CCTV 기록 지워지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거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신원 확인했습니다. 김서준, 김유준. 보호자는 김지영입니다. 주소는 반지하입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도 간다. 위치 보내. 차가 눈길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9년 전 교통사고로 떠난 아들. 경찰은 브레이크 결함이라 했습니다. 회장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아이들을 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우가 뭔가 숨겼습니다. 1시간 뒤 회장은 낡은 반지하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편함엔 독촉장이 넘쳐났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모두 빨간 글씨였습니다. 윤비서가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온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더 심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좁은 방 안, 이불은 구겨져 있었고 싱크대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상장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김서준, 김유준 이름이었습니다. 전교 1등, 우수상, 모범상.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전학동의서,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했다는 뜻일까? 회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휴대폰 문자 캡처가 있었습니다. 서명 안 하면 징계위에서 퇴학으로 돌립니다. 아이들 미래 생각하세요. 조용히 전학 가는 게 낫습니다. 내일까지 서명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문자를 보낸 번호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자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윤비서, 이 번호 추적해. 냉장고엔 먹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상한 우유 한 팩. 책장엔 교과서와 문제집이 빼곡했습니다. 모두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정리는 깔끔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왜 학교에서 내쫓으려 하는지 더욱 의문스러워졌습니다. 회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현우였습니다. 9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현우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고 옆에는 한 여자가 함께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현우에게 정말 아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숨겼는지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문자 보낸 번호 추적했습니다. H그룹 교육재단 법무팀입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단 법무팀은 회장이 만든 조직입니다. 담당자 이름 차성호입니다. 재단 교육지원팀 실장입니다. 회장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5년 전 회장이 직접 발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아이들을 내쫓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성호 통화 기록 전부 뽑아 학교, 교육청, 전부 그리고 재단 내부 결제 문서도 확보해. 회장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비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학교 쪽에 연락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CCTV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교육청 통해서 압박해. 정 안 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정보 공개 청구 들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뭔데? 징계위 날짜가 내일로 잡혀 있고 이미 전학 처리 서류가 교육청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나? 재단 실무자가 학교와 직접 통화한 기록이 여러 건 있습니다. 학교 교감, 학생부장과도 통화했습니다. 회장은 핸들을 쥐었습니다. 재단이 왜 아이들을 학교에서 내보내려 하는지, 현우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모든 정황들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차가 도심으로 들어서고 재단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장이 15년 전 세운 곳,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재단 이사 김동욱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께서 지금 재단으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는 손대지 마시죠. 회장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김서준, 김유준 건 말입니다. 이미 처리 중인 사안입니다. 회장님께서 개입하시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김동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우 도련님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회장님,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도 재단도 회장님을 위해서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장은 핸들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우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9년 전 교통사고, 브레이크 결함,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뜻일까?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단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현우의 죽음과 저 아이들이 무슨 관계인지.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재단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에 불빛이 몇 개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은 어른이 없는 집처럼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낡은 반지하 건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윤비서가 학교 마크와 교복 색깔, 버스 노선을 따라 아이들 동선을 좁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편함엔 독촉장이 넘쳐났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모두 빨간 글씨였습니다. 윤비서가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온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 안, 이불은 구겨져 있었고 싱크대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상장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교 1등, 우수상, 모범상, 모두 김서준, 김유준 이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김치통 하나, 상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교복 2벌이 화장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 축축했습니다. 윤비서, 이게 뭐지? 회장이 책상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안에 전학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윤비서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휴대폰 문자 캡처가 있었습니다. 서명 안 하면 징계위에서 퇴학으로 돌립니다. 아이들 미래 생각하세요. 조용히 전학 가는 게 낫습니다. 내일까지 서명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회장은 문자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이 번호 추적해. 알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회장과 윤비서가 돌아봤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헬스칸 얼굴에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회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한태식입니다. 김지영 씨십니까? 김지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준이, 유준이 때문에 왔습니다. 김지영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직 아이들은 못 만났습니다. 대신 이걸 봤습니다. 회장이 전학 동의서를 보여줬습니다. 김지영이 서류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김지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회장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누가 서명하라고 했습니까?
김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애들 위해서라고 협박받았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김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지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지영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문 팀장. 김지영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서류 처리 안 하시면 내일 학교로 연락 갑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문 팀장이 누굽니까? 김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못해요. 말하면 애들이 더 위험해져요. 지금도 충분히 위험합니다. 김지영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애들도 지켜야 하고. 회장이 무릎을 굽혀 김지영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누가 빚을 미끼로 압박했습니까? 김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채권관리업체요. 서명만 하면 빚을 정리해준다고 했어요. 안 하면 애들 학교로 압류 통지 보낸다고.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돈으로 엄마를 압박하고 엄마는 아이들을 지키려다 오히려 아이들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업체 이름이 뭡니까? 김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태양종합관리 문태식. 회장이 번호를 찍었습니다. 윤비서, 이 업체 조사해. 등록 여부, 대표자, 전부. 알겠습니다.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준, 유준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회장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서준이 재빨리 동생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김지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한태식이다. 너희를 도우러 왔다. 서준이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우린 아무도 안 믿어요. 유준이 형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이 움찔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상장 봤다. 전교 1등이더구나. 서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자퇴하라고 하죠? 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시험지 훔쳤다고 하고 사물함에서 사진이 나왔다고 하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지?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누가 넣은 거예요? 유준이 형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형, 오늘 학교 가면 안 돼. 선생님이 오지 말래. 서준이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못 없으니까. 하지만 서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징계위원회에 가도 되겠니?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너희 편에서 말해주고 싶다. 서준이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저씨가 왜 우릴 도와주려고 해요? 우린 아저씨 모르는데.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다.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처음엔 도와준다고 하다가 나중엔 다 우릴 버려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지영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준아, 이분은. 서준이 엄마를 밀쳐냈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뭘 알아요. 김지영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는 김지영이었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유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윤비서를 받습니다. 변호사 연결해. 가정법원 전문으로. 알겠습니다. 회장이 명함을 꺼내 김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김지영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을 받습니다. 너희가 날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희는 잘못이 없다. 서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돌아보니 유준이 서 있었습니다. 유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학교 다닐 수 있어요? 회장은 무릎을 굽혀 유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닐 수 있다.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다. 유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 휴대폰을 꺼내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오정숙 상담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태식입니다. 아동보호건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번호를 아셨나요? 윤비서가 추천했습니다. 전직 경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오정숙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정숙이 들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각하네요. 법대로 가야 합니다. 서류, 절차, 기록,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특히 상대가 권력을 가진 쪽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징계위 절차부터 막아야 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건 위법입니다. 보호자가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럼 보호자를 보호해야죠. 채권 압박부터 끊어야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윤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학교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내일 징계위에 외부 참관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학교 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행정실 직원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접수번호 확인해 보세요.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박선자 씨입니다. 행정실에서 20년 넘게 일한 분입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만나자고 해. 지금요? 지금. 1시간 뒤 회장은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선자였습니다. 박선자가 회장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박선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박선자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징계위 문서요. 외부위원 추천란에 재단 이름이 들어갔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보통은 교육청에서 추천하는데 이번엔 재단에서 직접 사람을 보낸다고 했어요. 누굽니까? 차성호 실장입니다.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재단 교육지원팀 실장으로 회장이 5년 전 직접 발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징계위에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선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행정실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전교 1등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박선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박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서류 사본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박선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징계위 문서 전부입니다. 접수번호, 결제 라인, 외부위원 추천서까지 다 있어요. 회장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자가 일어섰습니다. 부디 애들 좀 살려주세요. 박선자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명단, 외부위원 추천서, 그리고 마지막 장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 H그룹 교육재단.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가 만든 재단이 자기 손자들을 학교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교감은 처음부터 결론을 말했습니다. 자퇴가 아이들한테 제일 깔끔해요. 회장은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 중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이었고, 회장은 직접 백정희 교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백정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을 보더니 친절하게 웃으며 앉으라고 권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명함을 건네자 백정희는 H그룹 회장이라는 걸 확인한 뒤 물었습니다. 김서준, 김유준 학생과는 무슨 관계이십니까?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백정희는 여전히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이건 학교 내부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교 1등 학생들을 자퇴시키는 게 내부 문제입니까? 백정희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자퇴 권고가 아니라 전학 권유입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죠. 시험지 유출 누명을 씌우고 전학 보내는 게 미래를 위한 겁니까? 백정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도 낮췄습니다. 누명이라뇨? 증거가 있습니다. 사물함에서 시험지 사진이 나왔고 목격자 진술도 여러 건 확보했습니다. 회장이 한 발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보호자가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보호자는 봤습니까? 백정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보호자께서 연락이 잘 안 되셔서 연락 안 되는 보호자 대신 아이들만 징계위에 세우는 게 정당한 절차입니까? 백정희가 서류를 탁 닫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회장이 백정희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백정희가 한번 멈칫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뭐가 이렇게까지입니까? 전교 1등 학생들을 하루 만에 등교 중지시키고 징계위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전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정상입니까? 백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학교 일에 외부인이 이렇게 간섭하시면 곤란합니다. 나가주십시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임 정민석이 급하게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교감 선생님, 서준이랑 유준이가 학교 앞에 와 있습니다. 백정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등교 중지인데 왜 왔어요?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백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징계 절차 끝날 때까지 교내 출입 금지입니다. 내보내세요. 정민석이 망설이며 교감을 바라봤지만 백정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밖으로 나가려는데 정민석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학교 정문 쪽으로 걸어가자 서준과 유준이 교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유준이 형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우리 말하면 끝이야. 그냥 가자. 유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준이 동생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못 없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서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두 아이에게 다가가자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학교에 왜 왔니? 서준이 대답 대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나쁜 애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회장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두 아이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민석이 밖으로 나와 두 아이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준아, 유준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정민석이 회장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학교만의 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압박이 있습니다. 위라는 게 어딥니까? 정민석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재단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계속 통화하시는데 전화 끝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더 강경해지십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를 본 적 있습니까? 사물함에서 나왔다는 시험지 사진 말입니다. 정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학생부장님이 보관하고 계신다는데 저한테는 안 보여주십니다. CCTV는요? 아이들이 교무실에 들어갔다는 그날 기록 말입니다. 정민석이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CCTV 점검 중이라고 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CCTV는 숨기고 아이들은 입도 못 열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뭘? 윤 비서가 숨을 고르며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학교 공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CCTV 점검 기록입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입수했습니다. 회장이 화면을 보자 점검표에 날짜들이 적혀 있었는데 한 칸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 비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교무실에 들어갔다는 그날 시간대만 점검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른 날은 전부 기록이 있는데 그날만 공백입니다.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시간대 기록을 지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윤 비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해. 징계위 외부위원 명단을 확인했는데요. 윤 비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재단 직원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차성호 실장입니다. H그룹 교육재단 교육지원팀 실장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차성호, 5년 전 회장이 직접 발탁해서 재단에 앉힌 사람이 직접 징계위에 들어가 손자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물었습니다. 차성호 지금 어디 있나? 윤 비서가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재단 본사에 있습니다. 차 대령해, 지금 간다. 회장이 두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꼭 해결할 테니까.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당연하다. 약속한다. 유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다. 회장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섰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데 뒷좌석에서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단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왜 차성우가 직접 나섰을까? 왜 재단이 전교 1등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일까? 현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차가 재단 건물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0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회장은 건물로 들어가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육지원팀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차성우 실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차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차성우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김서준, 김유준. 설명해 보시오. 전학이 아니라 퇴학으로 돌립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김지영은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찾은 건 도장 하나였는데 그 도장이 아이들의 내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집은 유난히 춥고 축축했습니다. 보일러는 돌아가는데도 방바닥이 따뜻해지지 않았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김지영은 아이들이 잠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교복 바지와 체육복이 의자에 널브러져 있었고 책상 위엔 문제집이 펼쳐진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라도 날까봐 손바닥으로 손잡이를 감싸 쥐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도장은 맨 아래 칸에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혀 도장이 미끄러졌고 떨어질까봐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식탁 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전학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종이 몇 장인데 아이들의 이름 옆에 도장만 찍히면 모든 게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지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12시까지 서명. 미제출 시 징계위에서 퇴학 의견으로 정리. 태양종합관리 문태식. 채권 압류 절차 내일 진행. 학교에도 통지 발송. 김지영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서 덜그럭 소리가 났고 김지영은 숨을 죽인 채 아이들 방을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더 잔인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른은 그 아이들 이름 위에 도장을 찍어 아이들의 미래를 얻습니다. 김지영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 올렸는데 글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굳어 종이를 구길 것 같아 펜을 내려놓고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더 초라해졌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을 내팽개친 보호자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분노가 남에게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한 분노라 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밑이 불룩했습니다. 엄마 뭐해요? 김지영은 재빨리 서류를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야지. 서준은 천천히 식탁을 봤습니다. 가려진 종이 끝에 전학 두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서류죠? 김지영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가 목에 걸려 눈시울만 붉어졌습니다. 서준은 종이를 낚아채듯 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거 도장 찍으면 우리 학교 못 다녀요. 기록 남아요. 서준아.
엄마도 어쩔 수가 없어. 김지영은 변명을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어른들이잖아요. 짧게 던진 한마디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유준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준은 시선을 피한 채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고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형, 우리 버려지는 거야? 유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못했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지영은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유준은 방걸음 물러났습니다. 엄마, 우리 싫어요? 아니야. 김지영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버틸 길이 이것밖에. 서준이 동생을 등 뒤로 세우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준은 땅만 보며 손가락 끝으로 잠옷을 구겼습니다. 서준이 서류를 다시 훑어보더니 종이를 조심히 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도장 찍으면 전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서준은 보호자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징계 기록이 남으면 우리한테 평생 따라다닌대요. 선생님들도 다 알게 되고요. 김지영은 펜을 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땀이 맺혀 종이가 살짝 젖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김지영은 시선을 피한 채 한참을 바닥만 봤습니다. 내일 압류 들어온대. 집주인도 전화 왔어.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 오늘 여기서도 나가야 해. 서준이 엄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엄마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서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 분위기는 싸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할게요. 내일 학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 만나볼게요. 너희가 뭘? 김지영이 말끝을 흐리자 유준이 등 뒤에서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무서운 거죠? 김지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눈시울만 붉어졌습니다. 서준이 도장을 내려다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려고 우리를 밀어내면요, 결국 셋 다 무너져요. 서준은 도장을 김지영 손에서 살짝 빼내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미안해. 김지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가 겁이 났어. 너희를 지킨다는 핑계로 도망치려 했어.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내일은 우리 같이 움직여요. 김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울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김지영은 손에 쥔 도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장이 탁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김지영은 더 작아졌습니다. 새벽 2시 50분. 김지영 휴대폰에 자동 알림이 떴습니다. 전출 신청 접수 완료 처리 중. 김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김지영은 자기도 모르게 도장을 다시 쥐었습니다. 손등에 땀이 맺혔고 손이 굳어 도장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찍었나?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술은 끊었다고 했는데 빈 캔이 싱크대 밑에서 굴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김지영은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는 공포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장은 오정숙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동보호 관련 자격증과 상담 일정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보호자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학교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나중에 막으려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김지영이 서명했을 가능성이 큽니까? 빚 압박이 들어갔잖아요.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가장 약한 걸 내줍니다. 보통은 아이들이죠. 회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경찰은요. 협박 문자는 있어도 법에서 즉각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버틸 겁니다. 그래서 우회해야 합니다. 우회? 교육청 민원, 징계위 절차 위반, 외부위원 이해 충돌, 그리고 태양종합관리 같은 외주업체가 학교 행정에 손댄 흔적을 잡아야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윤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전출 접수 번호 확인했습니다. 학교 시스템 번호냐? 윤비서가 단어를 고르듯 멈칫했습니다. 아닙니다. 재단 결제번호 체계랑 같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학교 접수번호가 아니라 재단 결제번호였습니다. 오정숙은 한숨을 삼키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학교를 통해 애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정오 무렵 회장은 윤비서와 함께 복례네 국밥으로 향했습니다. 박복례는 회장의 명함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애들 어디 갔습니까? 회장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전교 1등, 시험지 유출 누명, 징계위, 전학동의서. 박복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애들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교복 입고 와요. 점심 못 먹고 오는 날도 있었어요. 회장은 국물 한 숟갈도 못 뜨고 듣기만 했습니다. 박복례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멀리서라도 본 적이 없어요. 애들만 늘 둘이었어요. 그 말이 회장 가슴을 더 세게 찔렀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드려야죠. 애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박복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묘지에서 애들 울던 날 뒤에 누가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 모자 푹 눌러 쓴 사람. 회장의 시선이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얼굴은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애들 쪽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처럼.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재킷 단추를 잠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봐주는 일 없다고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비서가 보낸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전출 접수 화면 캡처였습니다. 접수자 칸에 찍힌 이름은 김지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부서명 H그룹 재단 학생지원팀. 회장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재단이 직접 움직였다고? 윤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학교 쪽에서 내일 오전 징계위 일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보호자 원본 동의서 지참하랍니다. 회장은 차 문을 닫는 손이 멈췄습니다. 전교 1등에게 징계위, 그 다음은 조용한 자퇴. 누군가 아이들을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윤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학교 앞 CCTV, 묘지 입구 CCTV, 국밥집 골목 CCTV. 오늘 밤 안에 다 확인해. 네, 회장님. 그리고 태양종합관리 차량 출입 기록도. 전화를 끊는 순간 회장의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회장 차 뒤에 멈췄습니다. 회장은 거울로 뒤를 봤습니다. 차 안은 어둡고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때 윤비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위치가 끊겼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윤비서가 전화한 시간은 아직 해도 안 뜬 오전 5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차 안 히터는 돌아가는데 회장 가슴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위치가 끊겼습니다. 윤비서 말이 끝나자
회장은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끊겼다는 건 휴대폰이 꺼졌거나 일부러 끈 겁니다. 중학생이 새벽에 일부러 끌 일은 별로 없지요. 회장은 바로 노트북을 열어 윤 비서가 보내온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전날 밤 회장 차 뒤에 서 있던 검은 승합차. 차체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번호판은 빛의 번져 끝자리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스티커 하나가 보였습니다. 운전석 유리 아래 작은 파란 원형 스티커. 시설관리학교 출입 차량에 붙이는 그 종류였습니다. 윤 비서, 태양종합관리 차량 리스트, 학교 출입 기록이랑 맞춰. 네, 회장님. 바로 대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여. 회장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손바닥에 땀이 맺힌 걸 느꼈습니다. 회장은 바로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낡은 주택가 골목에서 길을 끊어버렸고 차는 좁은 도로에 겨우 비켜 서야 했습니다. 새벽에나 볼 법한 적막한 동네였는데 우편함만은 요란했습니다. 낡은 반지하 현관문 옆 우편함. 빨간 도장이 찍힌 독촉장이 뭉텅이로 삐뚤게 꽂혀 있었습니다. 최종 통지 압류 예정 같은 단어가 눈에 바로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건 가난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을 몰아세운 흔적이었습니다. 회장님, 문이 잠겨 있는 것 같다가도 걸린 느낌이 없습니다. 윤 비서가 손잡이를 돌려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물쇠가 있어야 할 자리엔 덜컹거리는 고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틈에는 젖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고 회장이 빼보니 그것도 독촉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쪽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싱크대 아래에는 빈 캔이 굴러다녔고 바닥에는 양말이 한 짝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책가방은 벽에 기대어 그대로였습니다. 애들이 나간 흔적이 없는데요. 윤 비서가 주변을 훑었습니다. 회장은 대답을 못하고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의자에 교복 바지 2벌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 문제집은 펼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서류철이 나왔습니다. 전학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란은 비어 있었는데 서류 모서리만 유난히 접혀 있었습니다. 누가 급히 봤다는 뜻이지요. 회장은 서류 밑을 살폈습니다. 그 밑에 휴대폰 문자 캡처 출력물이 한 장 끼어 있었습니다. 내일 12시까지 서명 퇴학 의견 압류 통지 발송. 문장들은 차갑게 정리돼 있었고 마지막 줄에 발신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양종합관리. 문태식.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제 오정숙이 말했던 외주업체 흔적. 이게 그 흔적이었습니다. 윤 비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님, 김지영 씨 전화는 꺼져 있고요. 마지막 접속이 새벽 2시대입니다. 새벽 2시. 전출 접수 뜬 시간이랑 겹치네. 회장은 짧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불을 봤습니다. 정리된 모양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나간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게 더 섬뜩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회장은 곧장 박봉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장사 준비로 분주한 시간, 박봉래는 회장을 보자마자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회장님, 애들 찾았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봉래는 앞치마 끝을 구기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애들이 가게 앞을 지나서 골목 끝 전봇대 쪽으로 갔어요. 거기 CCTV 있거든요. 윤 비서가 곧장 움직였습니다. 동네 철물점 주인이 저장 장치를 만져줬고 화면은 어설프게 끊기면서도
중요한 장면 하나를 남겼습니다. 새벽 교복 위에 패딩을 걸친 두 아이. 그리고 뒤쪽에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사람 하나. 검은 패딩 모자. 얼굴은 화질 때문에 뭉개졌지만 손에 든 서류 봉투는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저 봉투 학교 행정 봉투 같습니다. 윤비서 말에 회장은 턱을 세게 다물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 새벽 이동까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오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학교는 지금 접수된 서류가 있으면 그 다음 절차를 바로 진행합니다. 나중에 멈추려면 훨씬 복잡해져요. 그럼 지금 막으려면 교육청 민원 넣고 징계위 구성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외부위원 이해 충돌, 재단 직원 개입, 전출 접수자 신원. 이 세 가지로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행정 절차는 느립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점퍼에 태양종합관리 로고가 작게 박혀 있었습니다. 눈빛이 거칠었고 시선이 가게 안을 재빨리 훑었습니다. 여기 김지영 씨 관계자 있습니까? 박복래가 먼저 막았습니다. 여기 밥집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이요? 서류 처리만 하면 조용해집니다. 왜들 이렇게 일을 키워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태식 씨죠.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학교에 압류 통지까지 보냈다는 건 중요하죠. 문태식은 잠깐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곧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빚은 빚입니다. 애 엄마가 도장만 찍으면 전학 처리는 깔끔합니다. 전학이 아니라 퇴학으로 돌린다고 협박했더군요. 회장이 출력물을 꺼내 보여주자 문태식 눈동자가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문자는 학교 쪽 이야기지 우리 회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 이름은 왜 찍혀 있습니까? 회장이 한 발 다가가자 문태식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더하면 역효가 납니다. 윤비서가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서면 끝입니다. 문태식 씨, 아이들 어디 있습니까? 회장이 단도직입으로 묻자 문태식 입이 딱 붙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돈만 받습니다. 돈만 받는 사람이 새벽 CCTV에 왜 따라붙습니까? 윤비서가 화면 캡처를 내밀었습니다. 문태식 얼굴이 굳더니 입술을 하쳤습니다. 의뢰가 들어왔으니까요. 아이들 안전 확인. 누가 의뢰했죠? 말하면 저도 끝입니다. 대답이 짧았는데 순간 불안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준이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한번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준아, 잠깐 정적.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를 잡지 마세요. 회장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가 목에 걸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준아, 너 어디야? 유준이는? 형 나중에 다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비서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위치 추적 잠깐 잡혔습니다. 3초? 어디? 학교 근처 아니, 학교 뒤편 공사장 쪽입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학교가 있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박복래는 주먹을 꽉 쥔 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증언 꼭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애들 꼭 데려오세요.
회장은 문태식을 다시 봤습니다. 당신 오늘 여기 들어온 거 누가 시켰습니까? 문태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회장은 차 키를 쥐었습니다. 이제는 봐주는 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절차라는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쪽을 그대로 두면 다음은 또 다른 아이들입니다. 윤비서, 학교로 간다. 회장님, 징계위는 오전입니다. 지금 가야 한다. 차에 오르려는 순간 회장 뒤쪽 골목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검은 승합차, 어제 그 차와 비슷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차는 멈춘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이드 미러로 그 빛을 확인한 뒤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야 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위치가 끊겼습니다. 윤비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차 안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회장은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검은 승합차, 헤드라이트가 한 번 번쩍, 그리고는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붙었습니다. 도망치듯 속도를 올리면 더 붙고 속도를 줄이면 같이 줄었습니다. 누가 봐도 감시였습니다. 윤비서, 지금 위치 공유, 마지막 좌표, 묘지에서 내려온 뒤 복내내 국밥 골목 끝입니다. 그 뒤로 신호가 꺼졌습니다. 핸드폰이 꺼진 게 아니고 전원이 살아있는데 앱 권한이 차단된 흔적입니다. 회장은 창문을 반쯤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찬 공기가 아니라 누군가 숨을 들이밀고 있는 느낌이 싫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이 해야 할 일은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찍힌 골목 CCTV 확보. 둘째, 학교 징계위 일정 확정 여부 확인. 셋째, 보호자 김지영을 먼저 붙잡기. 지금부터 흩어집니다. 회장은 운전대를 꺾었습니다. 윤비서는 경찰 출신 박 형사에게 바로 연락. CCTV 협조 받을 길 찾아. 네, 회장님. 나는 학교로 간다. 승합차는 따라오면 따라오게 둬.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학교는 문이 잠겨 있어야 정상인데 교문 쪽 경비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멀찍이 차를 세우고 걸어서 다가갔습니다. 철문 너머로 경비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오늘 밤에만 열어드리면 되죠? 학생 서류는 이미. 예. 회장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밤에만. 아이들을 오늘 밤에 처리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회장이 한 발 더 다가서자 경비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H그룹 강태준입니다. 명함을 내밀자 경비의 시선이 한 번 흔들렸다가 피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서준, 유준 학생.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경비는 침을 한 번 삼키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는 지시받은 대로만 했습니다. 누구 지시? 재단에서 아니 학교 행정팀에서.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이미 충분히 비겁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학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작업복 차림의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반사띠가 붙은 점퍼, 가슴에는 작은 글씨로 태양종합관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경비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야간 서류 반출 요청. 승인 번호 여기. 경비가 종이를 받는 손에 땀이 맺혔는지 종이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류 반출? 무슨 서류를 새벽에?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좀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사정 좀 봐주시죠. 저희는 일하러 온 거라.
어디서 시켰습니까? 학교에서요. 학교가 새벽에 외주업체 불러 학생 서류를 빼 남자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회장님이라면서요? 더 잘 아실 텐데. 그 말이 회장을 건드렸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비서와 변호사까지 오면 정식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전엔 반출 금지입니다. 권한 없으신데요? 권한은 지금 만들 겁니다. 일단 내려놓으세요. 남자 둘은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경비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럼 승인 다시 받고 오죠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발걸음이 이상했습니다. 철수가 아니라 다른 출구로 가는 걸음. 회장은 즉시 윤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교 뒷문. 태양종합관리 차량. 지금. 회장님, 박 형사님이 CCTV 협조받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회장은 학교담을 따라 뛰었습니다. 숨은 가빴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분노가 소리 없이 가라앉고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뒷문 쪽 작은 출입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서류 박스 하나가 넘어갔습니다. 흰 박스에 학생 기록이라고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대로 박스를 잡아채려 했지만 안쪽에서 팔이 튀어나와 박스를 끌어당겼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 회장은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단 학생지원팀 배지를 단 여자였습니다. 30 후반쯤. 화장도 표정도 단정했습니다. 너무 단정해서 더 섬뜩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학교의 정식 절차로 접수된 건입니다. 회장은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식? 새벽에 박스로 넘기는 게 정식입니까? 여자는 서류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접수됐습니다. 전출 처리 들어갔고요. 보호자가 누굽니까? 김지영. 여자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보호자 본인이 요청했습니다.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요. 회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보호요? 지금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이 안 됩니다. 학생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라 외부에 드릴 수가. 회장이 숨을 고르고 테이블 위 서류를 한 장 꺼내 밀었습니다. 전출 신청이 새벽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접수 번호가 아니라 재단 결제 번호로 찍혀 있더군요. 여자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보호요? 지금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이 안 됩니다. 학생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라 외부에 드릴 수가. 회장이 숨을 고르고 테이블 위 서류를 한 장 꺼내 밀었습니다. 전출 신청이 새벽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접수 번호가 아니라 재단 결제 번호로 찍혀 있더군요. 여자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보호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상황은 동의가 아니라 아이들 신변 확인이 먼저입니다. 회장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여자 손에 들린 서류를 손끝으로 툭 쳤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 절차 위반입니다. 권한 문제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원본 서류 내일 아침까지 제 책상으로 가져오세요. 왜요? 원본 확보해서 교육청 수사기관에 바로 넘깁니다. 오늘 여기서 한 장도 밖으로 못 나갑니다. 여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틈에 회장은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김지영. 지금 당장 불러요. 여자는 고개를 돌려 통화하려다 멈췄습니다. 김지영 씨는 연락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오늘 낮부터 번호도 바뀌었고 집도 비어 있습니다. 그 말에
회장 심장이 한 번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사라졌다.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하는 오해가 떠올랐습니다. 돈 받고 넘긴 거 아니냐? 그 오해가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딱 맞게 보였으니까요. 회장은 오정숙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선생 아이들 집이 비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금 그게 제일 위험해요. 뭐가요? 오정숙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사라지면요, 아이들은 더 쉽게 관리 대상으로 묶입니다. 보호부재라는 이유로요. 회장은 턱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아이들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지영이 정말 도망친 건지 몰린 건지부터 확인하고요. 아침이 되기 전에 윤 비서가 국밥집 골목 CCTV 캡처를 들고 왔습니다. 서준과 유준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장면. 그리고 조금 뒤 검은 승합차가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따라가는 장면. 마지막 프레임에는 승합차 옆문이 열리고 누군가 손짓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애들이 탔습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윤 비서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승합차 번호가 태양종합관리 차량 등록과 일치합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서류 하나를 더 받아들었습니다. 윤 비서가 어렵게 뽑아온 김지영 계좌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새벽 4시 12분. 입금자 H그룹 재단학생 지원. 금액 500만 원. 메모 긴급생활 지원.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원이라고? 윤 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타이밍에 이 돈 사람들은 이렇게 보겠죠. 김지영이 돈 받고 서명했다. 그렇게? 네. 회장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면 여론도 학교도 징계위도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은 문제 있는 애가 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요.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다. 윤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부터 찾고 서류 원본부터 뺏어와. 그리고 김지영 찾아오고. 회장은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면 누가 밀어냈는지까지. 그때 윤 비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님, 학교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징계위가 오늘 오전으로 당겨졌답니다. 10시. 보호자 원본 동의서 지참. 회장은 한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시간 내에 아이들과 김지영을 찾고 원본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장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찾지 마세요. 김지영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오늘 10시 모든 게 끝납니다. 회장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너 마지막에 뭘 숨긴 거야?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검은 승합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따라오는 게 아니라 회장 차 앞을 가로막듯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옆문이 열렸습니다. 애 엄마가 새벽에 나갔어요. 짐만 들고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겨울 바람 소리만 들리고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김지영이 아이들과 같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아이들을 두고 나갔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회장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미워할 사람을 정하면 이야기는 쉬워집니다. 하지만 아이들 인생은 쉬운 결론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은 연락이 끊겼다 휴대폰 전원 꺼짐. 학교는 보호자 동의 완료를 내세워 전학을 밀어붙인다. 아이들은 선택권 없이 이동 직전이다. 정황은 전부 돈 받고 넘겼다로 보이게 흘러간다. 아침 첫 수업종이 울릴 무렵 회장은
윤비서와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학부모도 학생도 소란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일은 조용히 끝내야 한다는 듯이요. 행정실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통학차처럼 평범했는데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차문 옆에 붙은 작은 업체 스티커가 낯설었습니다. 윤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차량 위탁기관 계약 차량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서준과 유준이 나왔습니다. 교복은 단정했지만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친 듯 파리했습니다. 서준은 동생을 등 뒤로 세우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준은 시선을 못 들고 바닥만 보며 교복 끝을 구겼습니다. 담임이 아이들 옆에서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시울은 이미 붉었습니다. 서준아, 유준아 선생님이 잠깐만 확인하자.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준이 숨을 들이마시다 말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 또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면 우리 끝이야. 말이 빨라졌고 손이 교복 주머니 안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서준이 동생 어깨를 한번 눌렀습니다. 유준아, 잠깐만. 말 아껴. 유준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눈은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단 학생지원팀장 한미정이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깔끔한 코트, 얇은 웃음, 너무 정돈된 말투. 회장님, 여기까지 오실 일은 아니십니다. 회장은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얼굴부터 다시 봤습니다. 울지는 않는데 너무 힘들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학생 당사자도 보호자 원본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계나 전출은 위험합니다. 한미정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접수됐습니다. 절차는 진행 중이고요. 회장이 낮게 받았습니다. 원본은요? 내일 가져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멈춰야죠. 회장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원본도 없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한미정이 표정을 정돈했습니다. 회장님, 절차를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회장이 끊었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중단 요구입니다. 지금은 확인이 먼저입니다. 윤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띄웠습니다. 전출 접수 화면이었습니다. 번호 체계가 학교 시스템과 달랐고 재단 내부 결제 체계와 비슷했습니다. 한미정의 눈동자가 순간 튀었습니다. 그건 연동 때문에.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담임이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들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긴 듯 입술만 떨렸습니다. 시험지 유출. 아닙니다.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승합차 쪽에서 운전기사가 차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복도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준이 유준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유준이 겨우 물었습니다. 형, 우리 어디가? 서준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될까 봐요. 회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문을 막으러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미정이 들고 있는 서류철 앞에 서서 먼저 말을 박았습니다. 오늘 인계는 없습니다. 회장님, 내일 원본 가지고 오십시오. 학생 진술권 포함해서 규정대로 다시 하십시오. 한미정이 미세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을 힐끗 봤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확인하는 시선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미정이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리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회장이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학교를 나오자마자 윤 비서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김지영 씨 전원 꺼짐입니다. 마지막 접속이 새벽 편의점 와이파이예요. 잠시 뒤 윤 비서가 확보한 CCTV 캡처 한 장이 더 떴습니다. 편의점 앞.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김지영. 누군가가 봉투를 건네고 김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화면은 흐렸고 봉투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제일 빨리 결론 냅니다. 회장 머릿속에도 그 잔인한 오해가 스쳤습니다. 돈 받고 넘겼다. 딱 그 한 줄로 세상은 김지영을 돈 받고 아이를 버린 천벌받을 인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미움이 올라왔지만 바로 가라앉혔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준이 입을 다문 얼굴, 유준이 바닥만 보며 손을 구기던 손가락. 윤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김지영 씨부터 추적할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아세우지 말고 찾으세요. 그리고 애들부터입니다. 그날 밤 윤 비서가 늦게 돌아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전학 확정 통보 사본. 하단에 찍힌 도장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H그룹 재단 학생 지원. 회장은 종이를 접어 손바닥에 눌렀습니다. 차가운 종이가 손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류는 이미 확정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장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불필요한 오해 만들지 마십시오. 절차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조라는 말이 위협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은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웠다간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회장은 윤 비서를 봤습니다. 내일 재단으로 갑니다. 말을 멈췄다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덮어온 것 전부 확인합시다. 창밖에서 눈발이 다시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9년 전 그 사고, 정비 기록이 2장입니다. 윤 비서가 파일을 펼치는 순간 회장의 눈이 멈췄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은 차량 번호. 그런데 결제선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공식 정비소, 하나는 외주 점검이라는 이름의 종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누군가 끼워 넣은 겁니다. 회장은 숨을 고르며 책상 위 파일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들의 마지막 하루를 잡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사고 직전 현우는 재단 회계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고 차량 보험금이 가족이 아니라 재단 연계 계열사로 흘렀습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사라졌고 제출된 영상은 중간이 비었습니다. 정비 기록에 없는 부품 교체가 사고 전날 처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남긴 마지막 메일이 이제야 열립니다. 오정숙이 동행한 형사 출신 조사관 강재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라고 결론 난 건 그때 자료가 그렇게만 들어가서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이 있었으면 얘기가 달랐겠죠. 회장은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현우가 죽은 날부터 세상은 너무 빨리 정리돼 버렸습니다. 장례도 회사도 재단도 그리고 회장 본인도 바쁘다는 이유로 사고라는 결론에 기대고 살았습니다. 윤 비서가 통화 내역을 펼쳤습니다. 회장님, 사고 당일 현우 도련님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입니다. 번호는 익숙했습니다. 재단 학생지원팀의 옛 내선 번호. 지금은 팀장이 바뀌었어도 그 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저기에 왜 전화를 했지? 강재문이 답했습니다. 재단 내부 결제 라인에 장부박 지출이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그걸 확인하려고 움직인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확인하던 날 사고가 났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분노가 뜨겁게 치밀기보다 속이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순서대로 잡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오정숙이 조심스럽게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병원에서 찾았습니다. 사고 당일 응급실 기록인데요. 기록에는 간단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도착 전 재단 관계자 2인 먼저 방문. 서류 요구. 이상했습니다. 가족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서류를 찾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단에서 병원까지 왔다고요? 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간호기록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기억도 해요. 왜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급하냐고 물었더니 회사 일이라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회장은 의자에 등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채 파일 속 글자만 쳐다봤습니다. 현우는 아들이었고 동시에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그 틈을 누군가 파고든 겁니다. 윤 비서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입니다. 원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중간에 법인 수익자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지? 재단 실무 결제가 찍혀 있습니다. 윤 비서가 말끝을 정리하듯 문장도 짧게 끊었습니다. 당시 학생지원팀 차성호 라인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회장 속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차성호. 겉으론 단정했고 말은 바르고 웃음은 비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현우 사고 뒤에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가서 유리창에 맺힌 김을 손바닥으로 훔쳤습니다. 밖은 겨울비처럼 보이는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강제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건 현우 씨가 뭘 보았는지입니다. 사고는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인이 따로 있어요. 오정숙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야 합니다. 현우 씨 개인 메일 계정인데 비밀번호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복구가 됐습니다. 화면에 메일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재단 장학금 집행 내역 수정본, 외주업체 계약서 원본 비교, 학생지원팀 결제 흐름 누락 목록. 회장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현우가 왜 그걸 혼자 들고 있었단 말인가? 윤 비서가 대답 대신 조심히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된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 재단 쪽 이상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끝이 잘려 있었습니다. 뒤는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 중간에서 끊어버린 것처럼 회장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만 붉어졌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정숙이 말을 아꼈습니다. 강재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엔 누구도 먼저 말을 못했고 숨소리만 났습니다. 회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짧게 내뱉고 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비서가 다급히 부르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하지 마. 회장은 고개를 떨군 채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현우를 혼자 내보냈다. 그 순간 현우의 무덤 앞에서 울던 쌍둥이 얼굴이 겹쳤습니다. 아들은 죽었고 손주들은 살아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재단 이름 아래에서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파일을 한 장씩 다시 정렬했습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회장이 윤 비서를 보며
짧게 지시했습니다. 차성호 라인. 오늘부터 전부 묶어. 회장님,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바로. 회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미 결론이었습니다. 오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김지영 씨는요? 회장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영 씨는 현우가 남긴 걸 들고 버틴 사람일 수도 있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난 편해지겠지. 근데 편해지는 쪽으로는 이제 안 간다. 그때 윤비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 재단 학생지원팀 긴급회의 소집. 외부 변호사 동행. 회장이 화면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회장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비서. 예, 회장님. 내 이름으로 덮인 거 오늘부터 전부 열어. 그리고 회장은 문을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오정숙의 폰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메일 열지 마세요. 아이들 먼저입니다. 오정숙이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메일을 열지 말라는 사람은 내부를 아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한 박자 늦게, 낮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에 숨긴 게 아직 하나 더 있네. 그렇게 다음 싸움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침 9시, 학교 본관 2층 회의실. 문이 열리자 교육청 감사팀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 노트북, 무표정한 눈. 학교는 아직도 절차대로라는 얼굴이었는데 감사팀 첫 문장이 떨어지자 표정이 딱 멈췄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원본부터 제출해 주세요. 회장은 의자에 앉아 말없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저쪽이 감정이라며 빠져나갈 걸 압니다. 그래서 회장은 더 낮게, 더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저는 민원인입니다. 아이들 권리 침해 여부만 보십시오. 교장은 마른 침을 삼켰고 행정실장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담임 박 선생이 문 옆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못 잔 얼굴, 손엔 생활기록부 사본.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이들 시험지 유출한 적 없습니다. 그날 제 교무실에서 프린트실 출입자 명단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징계위는 아이들 진술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교장이 끼어들려 하자 감사팀이 손바닥을 들어 막았습니다. 교장님, 지금은 설명보다 절차 확인이 우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못했고 키보드 소리만 났습니다. 윤비서는 뒤쪽에서 태블릿을 켜두었습니다. 출입기록, 접수번호, 사실조회 회신. 회장은 속으로만 계산했습니다. 이 판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 이깁니다. 잠시 후 행정실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접수 과정 말씀드려도 됩니까? 교장이 눈으로 말리려 했지만 감사팀이 바로 받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직원은 전학동에서 접수 화면을 펼쳤습니다. 접수 시간은 새벽 2시 50분, 접수자는 학교 계정이 아니라 외부 연동 계정. 원래는 학교 내부 계정으로만 접수됩니다. 그런데 그날 재단 연동 계정이 접속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 보고도 올렸습니다. 교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왜 이제야? 직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는데 한마디가 단단했습니다. 그날 보고 올렸습니다. 이상하다고요. 그런데 위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퍼즐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몰아낸 건 학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위에 손이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재단 학생지원팀장 한미정을 불렀습니다. 단정한 코트, 정리된 머리. 표정은 단정하지만 눈동자가 바빴습니다. 저희는 학교 요청을 지원했을 뿐입니다. 감사팀이 바로 받았습니다. 지원이 새벽 접수입니까? 보호자 원본 동의서도 없이 행정 처리를 진행한 근거가 뭡니까? 한미정은 단어를 고르듯 잠깐 멈칫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 보호를 위해. 회장은 끊지 않고 한 박자 늦게 눌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보호라면 왜 아이들 진술권을 지우셨습니까? 왜 담임을 배제하고 비공개로 자퇴 권고 흐름을 만들었습니까? 한미정 입가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회장은 더 밀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저쪽은 해석으로 빠집니다. 이제는 증거가 말하게 두면 됩니다. 오정숙이 준비한 자료가 테이블 위로 올라갔습니다. 김지영에게 온 협박 문자, 통화 내역, 압류 예고서, 태양종합관리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감사팀이 기록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학교 사안이 아니라 불법 추심과 결합된 외부 압박입니다. 수사기관 통보하겠습니다. 배신이니 뭐니 그런 단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몰린 정황만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곧바로 가처분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학교가 공문을 내기 전까지 아이들 신분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정숙과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 법원으로 향했고 회장은 교문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하루라도 교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오후 1시 지방법원 민원실, 대리석 바닥, 번호표 기계 소리, 줄 서 있는 사람들. 회장은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전출징계 효력 정지. 접수 창구에서 접수 완료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탁 하고 울렸습니다. 회장 머릿속에 반지하 식탁 위 도장이 스쳤습니다. 누군가는 도장으로 아이들을 밀어냈고 오늘은 도장으로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재단 법무팀이라는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말투는 공손하지만 문장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내부 문제로 확대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학생들 보호는 저희가 책임지고. 회장이 짧게 끊었습니다. 책임은 지금까지 누구도 안 졌습니다. 원만하게 정리하시는 게. 원만하게 정리하느라 애들 인생을 조용히 접으셨죠. 전화기 넘어가 잠깐 멈췄습니다. 회장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법과 기록이 말하게 해야 했습니다. 윤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문태식 쪽 수사 착수했습니다. 김지영 협박 문자, 통화, 계좌 흐름까지 묶어서요.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학교는 얼굴, 재단은 손, 불법 추심은 칼끝. 라인이 이제 선명했습니다. 법원 대기실에서 서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실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자리 비워두셨대요. 짧은 문장 하나에 회장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도 눈치로 숨쉬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장은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수업 끝나고 국밥 먹자. 아이들은 지금 약속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교육청 감사실 브리핑. 지역 케이블 카메라가 들어왔습니다. 학교는 정면으로 서야 했습니다. 교장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즉시 취소합니다. 전학 절차 또한 중단하겠습니다. 학교의 관리 소홀로 심력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억울했던 마음이 풀립니다.
특히 오래 버텨온 사람들일수록 그 장면에 약합니다. 박 선생도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선생님이 더 빨리 막았어야 했다. 서준은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했고 유주는 한 발 뒤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숨이 막히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이 두 아이 앞에 섰습니다. 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자. 아이들은 교문을 다시 통과했습니다. 전교 1등보다 더 큰 게 회복됐습니다. 평범하게 학교에 들어갈 권리. 그 당연한 하루가 얼마나 비싼지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복내내 국밥집. 국물 김이 올라오자 유준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릇을 붙잡은 손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박복내가 말없이 계란말이를 하나 더 놓아주자 서준이 구겨진 상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를 펴며 조심히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공부해도 돼요? 회장은 대답 대신 상장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도가 종이로 전해졌고 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밖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준이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리다 멈췄고 결국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됐어요? 서준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아이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회장은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대답을 하면 아이들 삶이 또 흔들릴까봐, 대답을 안 하면 아이들이 평생 그 자리에서 멈출까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다 말해주마. 아빠, 우리 또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계속 다녀도 되는 거죠? 아침밥 냄새가 퍼지는 작은 부엌에서 서준이 상장을 식탁 위에 조심히 펼쳤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교육청 공문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징계 절차 취소 전학 처리 중단 학생부 기록 정정 완료.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들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어제까지 그만두라던 말들이 종이 한 장에 눌려 사라진 겁니다. 회장은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 통 뚜껑을 한 번 더 눌러 닫았습니다. 그래, 너희 학교 간다. 오늘도 내일도. 등굣길은 평범했습니다. 신발끈 묶고 마스크 챙기고 급하게 나온 머리카락을 빗으로 정리하고 회장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3가지만 물었습니다. 점심은 뭐가 맛있었냐? 수학 숙제는 어디까지 했느냐? 오늘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 질문들이 아이들 움츠린 어깨를 조금씩 내려놓게 했습니다. 서준은 늘 동생 앞을 막아서던 습관이 남아 있었지만 교문 앞에서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유주는 입술을 깨물다 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교무실 앞 복도에는 작은 카메라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학교장이 짧게 입장을 읽었습니다. 길게 포장하지도 감정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본교 징계 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어 전면 취소합니다. 해당 학생과 보호자께 사과드립니다. 고개가 숙여지는 순간 서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주는 손가락 끝으로 교복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담임이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너희 잘못 아니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서준이 상장을 가방에 넣고 짧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 공부해도 돼요? 담임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너희 자리 여기야.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자 몇몇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준이 동생을 등 뒤로 숨겼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준은 가방 끈을 고쳐 매고 교실 창가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 연필 한 자루를 놓고 갔습니다. 쪽지 한 줄. 미안. 다시 같이 놀자. 유주는 쪽지를 접어 필통에 넣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행동이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엔 학생부 담당 교사가 정정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도장 찍힌 종이를 받아든 순간 유준의 마음도 조금 풀렸습니다. 문제 있는 애라는 낙인이 종이 위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김지영은 처벌과 별개로 상담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숙이 연결해둔 치료상담 긴급주거 안내가 시작됐고 김지영은 서류를 읽고 또 읽은 뒤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멋진 약속이 아니라 다시는 혼자 버티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지영은 아이들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말이 짧았습니다. 엄마가 겁이 났어.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겁나면 말할게. 서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유주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따뜻함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유준이 할 수 있는 오늘의 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회장은 욕실 문 뒤에 걸린 교복을 손수 다림질했습니다. 구겨진 주름이 펴질수록 아이들 얼굴도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주는 가끔 가슴이 답답해지면 오정숙이 알려준 대로 손바닥을 배에 대고 숨을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서준이 옆에서 숫자를 이어줬습니다. 넷, 다섯. 둘이 그렇게 숨을 맞추는 동안 집안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이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아이들 숙제를 봐주다 말고 현우 사진이 든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빠는 남 앞에서 약한 척을 못하던 사람이었어. 아프다 해도 참았고 억울하다 해도 웃었지. 회장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걸 혼자 끌어안았고 내가 그걸 못 봤다. 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우리를 봤으면 좋아했을까요?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눈 대신 흙냄새가 올라오고 묘지길가 풀잎이 연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교복 위에 얇은 점퍼를 걸치고 현우 묘 앞에 섰습니다. 서준이 상장을 비닐에 싸서 비석 아래에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아빠, 우리 계속 1등 할게요. 이번엔 안 뺏길 거예요. 유주는 말 대신 비석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회장은 묘비 글자를 손끝으로 따라가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잠깐 숨을 고르고 한마디를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그 뒤로 봄바람 소리만 잔잔히 지나갔습니다. 저녁엔 국밥집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이 국에 닿는 소리, 숙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큰 사건이 끝난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회장은 그 평범함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서준이 문제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걸어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도. 버틴 게 아니라 평범하게 보낸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노을이었습니다.